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 초소자와 저출산 인구 관련된 이야기, 사실 그것보다 진짜 무서운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고령화보다 더 무서운 건 아파트의 고령화. 늙어가는 주택에 대한 뉴스가 한 건 나왔는데요. 서울은 25% 이상이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고 합니다. 대구는 어떤지 연도별로 이게 1971년 이전 거 표시 안 된 것도 일부 있지 싶습니다. 아무튼 1971년부터 이렇게 해보면은 그 이전에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재건축 가능한 저층 아파트들이 주로 이때 한 30년 차 도래한 즈음에 뭐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했었다면요. 지금은 이제 고층 아파트 시절이죠. 30년 이상 되었지만 재건축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는 곳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연도별로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연식은 몇 년 차가 되는지, 자, 이렇게 해서 아파트 숫자도 누계해 봤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조금 더 가장 최근 내용까지만 살펴볼게요. 자, 아파트 1995년식 아파트가 30년 차가 됩니다. 그 아파트 숫자가 17만 개, 전체 뭐 한 69만 개 되는데요. 여기는 일부 빠지는 곳이 있는지 한 67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30년 차, 지금 현재 25년 현재 25% 서울과 비슷한 통계죠. 4채 중에 한 채가 30년 차입니다. 앞으로 딱 2년만 지나면 27년이 되면요. 27년이 되면 34%, 즉 3채 중에 한 채가 30년 차가 됩니다. 더 무서운 것 보여드릴까요? 35년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물론 신규 아파트가 뭐 1년에 뭐 5천 채, 만 채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숫자 때문에 이 숫자는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약간 시차 있을 거예요. 한 2, 3년 정도 지연될 거예요. 그래도 한 38년 정도 되면 아마 두 채 중에 한 채는 30년 채 이상 아파트가 됩니다. 35만 가구거든요. 10년 후면 35만 가구가 30년 차 이상입니다. 지금 25년 현재 아파트 69만 개. 뭐 그 순차적으로 10년 동안에 한 10만 개가 공급될까요? 많아서 한 80만 개. 그렇게 해도 순차적으로 딱딱딱 늘어나면요. 요게 어 요때부터 또 요 입주 많았던 물량들 있잖아요. 요것들. 자, 요것들이 쌓여 나가면 전체 아파트 수 80만 개 중에서 40만 개 이상.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2만, 4만. 요쯤 되겠네요. 네. 80만 개 중에서 40만 개가 되는 것이 2038년. 2038년이 되면 대략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10년 후면은 두 채 중에 한 채가 30년 차 이상 되는 아파트라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일본의 주택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요. 90% 정도 거래는 이 신축 위주로 거래입니다. 구축들은 사실 거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미래를 닮아갈 것 같습니다. 어제 학교 관련된 이야기, 뭐 학군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 수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던데 일본도 뭐 저출산인 닥쳐온 이후에 사교육 시장이 엄청난 대혼란에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저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5년 고정 이후 변동, 5년 전에 2%대의 고정금리, 지금 4% 중반의 변동금리, 이 비명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주택을 구입하는데 3억을 대출낸 사람, 이 이자 부담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금리가 내려가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금리가 내려가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이미 경매 같은 것들이 작년에 많이 쏟아졌지만 정말 더 위험한 건 올해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 처분 조건.
처분 조건 2년이 아니고 3년이었습니다. 처음에 2년으로 안이 나왔다가 3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 주택 처분이 3년고 세제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3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면 2년 지나면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3년까지 있어도 팔 수 있다. 3년까지 되어도 팔 수 있다. 그러면 전세를 한 바퀴 돌려요? 한 바퀴 돌려요? 그럼 전세를 한 바퀴 더 돌리는 중간에 물건을 판다? 이거 쉽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2년이었거나 3년이었거나 어쨌든 특례로 인해서 팔아야 되는 사람은 올해부터 속출하지 싶습니다. 올해가 아니면 또 내년이고 뭐 하여튼 요 위기 상황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거 맛있습니다. 네, 링크 한번 타주세요. 매도 물량은 일주일 전 오늘보다 약간 줄어들어 있는 상태, 임대 물량도 약간 줄어들어 있는 상태. 전세 잘 안 빠진다는 거 실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전세 거래량이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부분 제가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거래량이 수상하다. 거래량이 진짜 수상하다. 진짜 반토막 날 수도 있다. 1000건을 살짝 넘어가는 거래량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1100건 뭐 이 정도 거래량도 생각해 둬야 됩니다. 정말 안 팔리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임대가 정말 안 나가는 것도 같이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시거래 가격 빠르게 볼게요. 두산 이브더 제니스 이 정말 이 대형 평형의 주차 공간, 이 널널이한 주차 공간에 이 정말 대체 불가죠. 유림 노르웨이숲 얘도 벌써 20년 차 아닙니까? 보십시오. 벌써 이 건물 올라가는 거 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 차입니다. 어마어마한 살래 가격 오늘 수성구 거래 조금 있었습니다. 9억대까지 갔던 것이 7억대 30% 정도 빠져있다는 느낌으로 대다수는 보면 되겠고 그 외에 뭐 6억이나 5억대는 대다수가 신축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 이전 이슈 계속 있는데 예전에 제가 만든 영상 정말 그 신월성 잘 찍어놨더라고요. 지금 제가 다시 돌려봐도 잘 찍어놨습니다. 어디에 뭐 편중되어 가지고 나의 이익을 바라고 뭐 어떤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남산자의 하늘 제 시내권의 소형 평형 가격 굉장히 강세다. 굉장히 강세다. 이상하리만치 강세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전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1차는 조금 힘이 빠져 있는 다시 힘이 조금 빠지는 상태. 대실 여기도 이 동네도 상당합니다. 대실역 남산 CG CG 은근히 힘이 없죠. CG 은근히 힘이 없죠. 뭐 지범 시파 누가 만들어 놓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입이 쏙 들어갔습니다. 예. 한때는 라임 짝짝 붙는다고 이야기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은 아닌 것 같다. 5억 5천까지 갔던 것이 3억 6천 4억 7천까지 갔던 것이 3억 3천. 이 거리도 많았네요. 거리도 엄청 많았네요. 세대수가 1000세대 가까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중간이 조금 약해지는 오늘 거래량을 봤을 때 중간이 조금 약해지고요. 또 다시 내려와 보면은 이렇게 좀 오래된 곳들 거의 30년 차 근접해 가는 곳들 가격 고점 대비 40% 40% 40% 이상 빠지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희한하네. 왜 이렇지?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시장 상황이. 진짜 이런 거 보시면은 22년도보다 더 합니다. 22년도보다 더 해요. 고점 대비 60%. 뭐 직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따져보고 싶으면은 어디서 보시면 된다고요? 돈보.co.kr 돈보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격 하락률이 40%, 50% 달하는 것들 가격 하락 60%입니다. 60% 중개거래였습니다. 직거래, 중개거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45% 하락 중개거래였습니다. 거의 50%가 이제 하락하는 거 중개거래. 그린빌 1차는 직거래였고요. 48% 하락 중개거래입니다. 중개거래. 거의 뭐 이거 57% 하락입니다. 57% 하락. 중개거래입니다. 22년 그 10월에
그 아무랬던 시장보다 더 크다. 근데 그때와의 차이점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처분 조건이 걸려 있으면 이 오래된 것을 먼저 처분할 수밖에 없다. 22년도 당시에는 닥치고 무조건 닥치고 처분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그때는 거래가 진짜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급한 거 뭐든지 먼저 처분되는 것들 이렇게 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오래된 것을 먼저 처분하니까 가격 하단 부분이 빠지고 윗부분은 조금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뒷부분들 빠르게 지나갑니다. 전세 거래량이 적다는 부분, 비슷한 시기. 요런 거 미리 아시는 분들은 뭐 전세금 1,000만 원이라 깎아서 미리 세입자를 구한다든지 또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분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입주와 관련해서 뭐 이사 가고 새로운 집으로 워낙 2년 전에 입주 물량이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새 집들 다시 전세 안 받게 돌고 또 그런 집으로 이사 가려는 사람 그러면 그 이전에 조금 낡은 곳들 요런 것들은 조금 공동화된다든지 이런 문제들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